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재즈 이야기 투맨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할 곡은 네, 이번에 소개할 곡은 리코니츠의 Everything Happens to Me. 네. 그래서 Everything Happens to Me를 리코니츠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연주 버전, 셀러니어스 멍크의 연주 버전하고 저는 챗 베이커의 그렇죠. 보컬 버전을 챗 베이커의 보컬 버전과 엘라 피츠제랄드의 그래서 한 4곡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verything Happens to Me가 찾아보니까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의 리더인 토미 도시가 작곡 잘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분이 이름이 맷 데니스라는 분인데 그분한테 작곡을 의뢰해서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가 41년도에 첫 발표를 하는데 그 당시 토미 도시 오케스트라의 메인 보컬이 프랭크 시나트라였대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 보컬 버전으로 해서 히트를 하고 41년.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를 한 그런 아주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요. 예. 저는 챗 베이커 보컬로 처음 이 음악을 들었어요. 네. 챗 베이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불렀어요. 하여튼 챗 베이커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중 하나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가사 뒤져봤더니 이 음악이 재즈의 거의 스탠다드 넘버로 오를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예. 애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우리 가요 중에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의 곡이 김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그냥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가사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Everything Happens to Me는 서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골프 약속을 잡으면 비가 오고 파티를 열면 꼭 위층 남자가 항의를 하고 감기 유행하면 그 감기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네. 기차를 타면 매번 기차를 놓치고 하여튼 이렇게 징크스가 많은데 에이스를 내가 내면은 누가 앞에 있는 애가 조커를 내고 예. 더 높은 패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나한테 일어나. 나한테 일어나. 근데 당신을 만나갖고 이 징크스가 다 깨질 줄 알았거든. 근데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전보도 보내고 전보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건 굿바이. 미납 편지. 그러니까 미납 봉투. 그러니까 우편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내야 돼. 그 미납 봉투에 써져 있는 굿바이라는 그 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정말 인생 되는 일 없어.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자조 섞인 건데 이게 달리 받아들이면은 코미디예요. 아, 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굉장히 가볍게 웃으면서 부르는 노래고 그렇게 실제로도 많이 불려졌대요. 근데 이 노래의 정체성을 딱 만든 게 빌리 홀리데이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리 홀리데이가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이 노래를 폼을 정해줬다고 그래요. 이 노래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정서가 딱 빌리 홀리데이가 부른 데서 딱 만들어졌는 그런 느낌일 네.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안 불려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와서 쿨 재즈 뮤지션들이 이걸 정말 좋아했대요. 쿨 재즈스럽게 혹은 화해서 연주하기에 되게 아주 좋은 정서고 멜로디고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좋은 정서죠. 그리고 멜로디도 그렇고. 게다가 챗 베이커가 몇 년도에요? 58년도에 그 리메이크를 했는데 거기에 아주 챗 베이커랑 너무 착 달라붙는 가사의 톤이고 중간에 뮤트 트럼펫도 너무너무나 애달프고. 아니 저는 하여튼 챗 베이커 걸로 들었는데 김 감독이 한다고 Everything Happens to Me를 갖다가 연주곡으로 리코니츠 거를 갖다가 한다고 그래갖고서 들었죠. 근데 역시 리코니츠더구만. 예, 이게 리코니츠 버전의 Everything Happens to Me는 56년도
인사이드 하이파이라는 앨범에 있는데요. 제가 리코니츠 버전을 제일 앞으로 내세운 건 가장 재즈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리코니츠의 연주가 그 당시 여타에 그런 정서를 띠고 있는 곡을 굉장히 애달프고 슬프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요즘 모던한 것 같아요. 요즘스럽게 벌써 56년도에 그 곡을 연주해내는 그 자체가 그분이 가진 개성, 제가 느끼는 개성이랑 너무 일맥상통해갖고 5분 중반대 연주로 그걸 했는데 처음에 기타로 시작하거든요. 빌리 바우어라는 사람이. 근데 그 기타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 기타 연주마저 보통 여타의 그 당시에 기타 연주랑 좀 다른 톤이에요. 그래서 아 되게 이건 세련됐다 하는 느낌에서 그 수많은 버전들 중에 리코니츠의 앨범을 앞에 한번 내세워 본 거고요. 리코니츠도 그 쿨재즈 시작과 함께 빼놓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제리 멀리건 이야기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이 그 앨범에 참여해 갖고서 앨범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에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쿨 재즈가 마치 마일스 데이비스 벌스 오브 더 쿨 하나만 갖고 태동된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음악이. 근데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이 리코니츠 이 양반의 스승인 레니 트리스타노라는 피아니스트. 메인 피아니스트. 시각장애인이죠. 근데 그 분이 거의 문파를 이루듯이 제자들이 양성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콘서트 위주로 활동은 못하고 자기 아틀리에 같은 데서 제자들 강의를 하면서 키워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코니츠고 또 테너 색스폰하는 원 마시라는 분도 있고 이 곡에서 처음에 기타를 쓱 시작하는 빌리 바우어도 그 레니 트리스타노 다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쿨 재즈가 시작되는데 요쪽 지류 마일스 데이비스 지류가 만나서 웨스트 코스트에 쫙 퍼져나가는 그 흐름상으로도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갖다가 좀 늦게 하네. 리코니츠가 네. 올 4월에 올 4월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92세인가 3세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합병증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광복 때, 그러니까 해방될 때 45년도에 18살 때부터 2020년 올해까지 활동을 하신 거죠. 93세인가? 예, 75년을 현역으로. 와, 대단한 분이죠. 얘기했지만 재즈 보통 재즈라고 그러면 그래서 사실 그 재즈는 쿨 재즈 별로 처음에 추천을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처음에는 쿨 재즈 별로 땡기어 하시지를 않더라고. 이렇게 듣는 분들 이렇게 되게 보면 재즈라는 게 이렇게 그 역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렇게 아주 능동적인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재즈의 기본 이렇게 정서라고 그러면 쿨은 사실 네. 정말 도회스러운 정말 쿨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듯이 그런 거 다 쳐내고 좀 이렇게 까칠한 이렇게 그런 감정들 갖다 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부류의 이렇게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의 아주 이렇게 핵심에 있는 그 감성, 정서 이게 리코니츠 음악 정서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상대적으로 흑인들에 비해서 쿨 재즈나 웨스트 코스트 쪽은 백인들 위주였는데 백인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식 음악 교육. 이 리코니츠 이 양반도 어려서는 클래식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정서가 재즈와 합쳐지다 보니까 조금 더 선율적이고 차분하고 어떤 정서 위주의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쭉 퍼져나가고 그거의 시작점에 있어서 리코니츠 이런 양반들이 하신 역할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자 한 곡이 이 Everything Happens to Me를 셀로니어스 멍크가 195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앨범 제목이 셀로니어스 Alone in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솔로 앨범이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후가지 홀인가 거기서 연주를 했다고 해서 처음엔 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관중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중 없는 라이브
홀에서 솔로 피아노 연주를 한 건데요. 이 버전이 이게 또 굉장히 좋아요. 셀로니어스 멍크 하면은 제가 그냥 느끼는 걸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쿵쾅 이렇게 좀 싹 들어오지 않는데 이 곡만큼은 굉장히 멜로디가 아름답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색하듯이 쳐갖고 이 또한 재즈스럽지 않은가 혼자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그래서 리코니츠 셀로니어스 멍크 버전을 연주곡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말씀하신 챗 베이커의 58년도 앨범 챗 베이커 Sings It Could Happen to You라는 앨범에 있는 Everything Happens to Me가 거의 교과서적인 보컬 압권입니다. 버전이죠. 네. 챗 베이커 싱스라는 앨범으로 54년도에 굉장히 히트를 하니까 아마 한 번 더 낸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편집 앨범으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챗 베이커 싱스라는 앨범으로 해서 자켓에도 보면은 아주 무슨 연예인 같은 챗 베이커가 아름다운 여자 모델이랑 이렇게 세트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그 자켓인데 뭐 챗 베이커는 두말할 이게 딱 찰싹 달라붙는 곡이죠. 네. 41년에 첫 녹음을 한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 거 들어보면은 그 챗 베이커 정서랑은 정말 틀려요, 음악이. 예. 그 리코니츠가 아주 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 왜 키스 자렛 소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흥 연주의 또 다른 장을 연 재즈 뮤지션이라고. 지금 이 알토 색스폰이잖아요, 리코니츠가. 네네. 리코니츠도 즉흥 연주를 이렇게 발흥시킨 재즈의 즉흥 연주를 더 이렇게 오돌아지게 만들고 그 큰 그 부분으로 만든 뮤지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딴 기회가 예, 있으면 예. 소개하기라고. 좌우지간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그러니까 이 재즈 씬에서 지분이 정말 확실히 있는 연주자의 리코니츠가. 그리고 네. 얘기했지만 쿨 재즈라는 게 뭐야? 그럴 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쿨 재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 찰리 파커의 영향을 받아서 비밥 시절에 쿨재즈 방향성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톤으로 말씀하신 대로 즉흥 연주 위주로 일가를 이루신 거죠. 뭐 그 할 얘기가 많네요. 뭐 딱 하나만 소개하자면은 97년도에 브래드 멜다우하고 찰리 헤이든 퍼스트 송 얘기할 때 그 작곡자인 찰리 헤이든이랑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를 한 앨범이 얼런 투게더라는 앨범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좋아요. 근데 97년도에도 그렇게 젊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는 톤으로 후배들과 연주를 하고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앨범 내시면서 뭐 160장을 냈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더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게요. 그게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보컬 버전은 엘라 피츠제랄드. 이 엘라 피츠제랄드의 Like Someone in Love라는 57년도 앨범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57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곡이 없었어요. 근데 녹음한 곡 중에 빠져 있었는데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CD로 리이슈가 되면서 그 당시 빠졌던 곡들 몇 곡을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 Everything Happens to Me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당시, 그러니까 57년도, 8년도, 9년도, 60년도 요때쯤이 엘라 피츠제랄드 보컬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금 시대의 목소리로 Everything Happens to Me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전에 미스티도 얘기했었지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밖에 뭐 찰리 파커가 49년도에 했었고 소니 롤린스가 했었고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곡도 재즈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 곡이죠. 그래서 이 곡 저희가 소개하는 네 곡 외에 쭉 들어보시면은 한 곡을 내가 여러 개로 품고 있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도 그런 곡 중에 하나고 제 폰 속에만 한 34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코니츠의 Everything Happens to Me 소개는 여기서 마치죠?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